자,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돌파를 눈앞에 두자 한미 통화 스와프를 통해서 환율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원달러 환율 1,400원 턱 밑에서 지금 오르내리면서 우리 시간 내일 새벽 발표 예정인 미 연준의 금리 인상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일단은 자이언트 스텝 예상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겠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달러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여건이잖아요. 네.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네, 미국 연준 FOMC 금리와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의 기구인데요. 이 기구의 금리 정책 발표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3시, 새벽 3시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연준 FOMC가 두 달에 한 달 반에 한 번 정도로 정확하게 한 43일 만에 한 번꼴로 계속 FOMC를 해왔고 금리 정책을 발표해 왔는데요. 예. 그 어떤 때보다도 이번에 이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 발표가 세계 경제에 상당한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지금 전 세계가 초긴장 모드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만큼 물가 이 상승 기조가 꺾이지 않고 있는 데다가 또 금리 인상을 계속했을 경우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이런 부작용, 이런 것이 긍정론과 부정론이 함께 맞물어지면서 아주 상당히 시장이 요동치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현재 상황에서 일단 제일 먼저 발표될 게 미국의 기준금리를 얼만큼 올릴 것인가.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2.0에서 2.25, 그러니까 2.25에서 2.50 이렇게 돼서 그 최대 금리가 2.50으로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지금 금리가 높이가 같은데요. 이 금리를 현재 뉴욕 증시의 전망으로는 0.75% 포인트를 높이지 않겠는가. 이것을 흔히 우리가 자이언트 스텝, 아주 큰 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일각에서는 자이언트 스텝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상, 1%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리는 울트라 스텝도 가능하다. 이런데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이 80%, 울트라 스텝의 가능성이 20%로 현재까지는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만 놓고 보면 자이언트 스텝 금리 정도를 해서 이미 시장에 다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큰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네. 그러나 혹여 자이언트 스텝보다 더 큰 울트라 스텝을 하면 좀 상황이 조금 달라질 1%요? 네, 1%포인트 한꺼번에 올리는 울트라 스텝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시중에서는 금리가 얼마를 올리냐 이 대목보다도 사실은 앞으로 금리를 얼만큼 올릴 것이냐, 언제쯤 이 고통스러운 금리 인상을 그만둘 수 있을 것이냐. 방향성 앞으로의. 조금 예. 전문적인 얘기로 하면 이 금리 인상의 정점이 어디냐, 몇 년 몇 월이냐, 그리고 그 정점에 올라갔을 때 최고 금리, 그것을 흔히 터미네이션 금리라고 그럽니다만 그 금리가 몇 %냐 이 대목인데 이 대목에 대한 상당한 힌트가 오늘 밤 FOMC가 점도표라는 거, 점으로 찍어서 연준위원들이 앞으로 금리를 예상하는 게 있습니다. 아하.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이걸 발표하고 있지 않은데 미국은 10여 년 전부터 다트 그래프라는 점도표를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올 밤에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하느냐, 빅 스텝을 하느냐, 이건 사실 부차적인 문제가 됐고요. 그렇네요. 점도표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여기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그 점도표라는 거는 매번 발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3개월에 한 번 발표합니다. 3개월에 한 번 발표하는데 사실 이 점도표는 공식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연준의 공식적인 발표는 아닙니다. 다만 연준에서 금리를 실제로 결정하는 최고 간부들이 자신이 점을 찍는 거예요. 이달에는 금리가 얼마, 다음 달에는 얼마, 내년에는 얼마. 이래서 향후 몇 개년간의 금리를 찍는데 그 연준위원들 20여 명의 그 평균치를 내보면 결국은 미국의 금리라는 것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라는 게 바로 연준의 간부들이기 때문에 연준 간부들의 지금 속내가 점도표를 보면 언제까지 금리를 올릴 것이고 그때
금리를 피크로 올렸을 때의 터미네이션 정점 금리가 얼마다라는 것을 분석해 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이 만약에 시장 예상보다도 좀 더 높이 나온다면 뉴욕 금융시장은 발작 증세를 해서 주가가 대폭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 반대로 현재 이 정점 기대가 이르는 게 생각보다 좀 더 빠르다든지 또는 정점에 올라가서 터미네이션 금리가 뉴욕 증시 예상보다도 낮다 이러면 주가가 또 크게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원점에서 특히 점도표의 내부 상황을 좀 더 예심히 뚜렷하게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도 금리 인상입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점도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런 부분들을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말에 환율 뭐 이런 말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1,450원까지 오를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앞서 대담 머리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화 수업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인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통화 수업 체결되면 좀 안정세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한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대통령실에 최상목 경제수석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한미 정상을 할 때 통화 스와프가 공통의 관심사인 만큼 충분하게 논의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최근 며칠간 우리나라 환율 시장이 좀 안정세예요. 예. 만약에 최상목 경제수석이 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이미 1,400원을 돌파했었을 가능성도 높은데 통화 스와프 기대로 현재는 지금 1,380에서 1,390대, 1,400원 턱밑까지는 와 있습니다만 아직은 돌파는 하지 않은 그런 상태거든요. 예. 자, 통화 스와프라는 게 나중에 돌려주기로 하고 잠깐 바꾸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달러가 필요할 때 국가 부도라는 게 달러 부족에서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한국이 외환 위기가 오기 전에 미국으로부터 달러를 좀 갖다 쓰고 그것을 필요할 때 또 6개월, 뭐 1년 이후에 달러를 갚으면 일단 급한 불을 끌 수가 있거든요. 이 통화 스와프가 중요한 게 지금의 우리나라 외환 위기는 한국 경제가 흔들려서 환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국제시장 상황이 더 큰 변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달러가 올라가서 지금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달러를 언제든지 가져올 수 있다. 일정 금액 내에서. 그렇다면 이 위기를 수습하는데 상당수 도움이 될 거고요. 또 달러 환율이라는 게 언제까지나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역사적 추세나 이론적 어떤 그 공과를 보더라도 달러 환율은 머지않아서 떨어집니다. 예. 그런데 그때까지 고비를 잘못 넘기면 국가 부도가 될 수 있고 그 국가 부도가 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환율이 폭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달러를 잠시 끌어다 쓸 수 있는 이 통화 스와프 매우 중요하고요. 2007년도,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가 생겼을 때도 우리나라와 미국은 이 통화 스와프 협정을 맺었습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 때도 맺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것이 그냥 기간이 만료됐는데 당시 정부가 적극성을 좀 띠지 않은 데다가 미국도 소극적이어서 이게 만료돼 버렸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좀 복구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저희가 그 자이언트 스텝 얘기할 때 그 점도표 관련돼서 일단 자이언트 스텝 밟아서 금리 계속 올라가면 또 달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 자본 유출이 나갈 거라는 건 저희가 늘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외국인 자본 유출 만약 금리 역전된다 그러면은 한미 간 금리가 바뀌게 된다 하면은 자금의 어떤 유출 폭이 더 커질 것이냐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그 예상들이 좀 나왔을 때 안 좋게 점도표 같은 것들이 안 좋게 나왔을 때 그렇게 될 것인가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한국은 지금 금통위가 이번 달에는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현재는 한미 간의 최고 금리가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이 0.75%를 올리나 1.00%를 올리나 그 올리는 폭만큼 차이가 한미 나게 간의 되겠죠. 금리 네. 격차는 생겨요. 예. 그런데 두 나라 간의 금리 격차 문제가 환율을 좌우하는 모든 요인은 아니거든요. 영향을 하나 줄 수 있는 건데 거듭 말씀드리는 대로 지금 환율 오르는 것이 한국 경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예. 그런 면에서 금리 역전이 좀 생겨도 이것 때문에 자본 유출이 직접적으로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10여 년간 금리가 역전됐을 미국이 금리가 우리보다 기준금리가 더 높았을 때 예. 그때 우리나라 돈이 나갔던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 돈이 한국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그래서 한미 간의 금리 역전 이코로 우리나라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걱정된다. 이것은 조금 좀 공포가 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환율이 오르는 것은 오히려 미국과 유럽 간의 관계에서 환율이 먼저 결정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환율이 부차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달러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 유럽입니다. 예. 근데 유럽이 지금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됐는데 지금 밤사이에 스웨덴이 1%포인트 울트라 금리 스텝을 했어요. 그 얘기는 유럽이 금리 인상을 미국보다 더 강력하게 하면 달러는 오히려 약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물론 한미 간의 금리 역전이 차가 굉장히 커지고 그게 아주 장기화된다. 이러면 외화의 어떤 유출의 한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돈이 다 빠져나간다는 것은 좀 상상하기가 어려운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과도한 우려에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겠다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4분기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를 연기하기로 했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사실은 미국의 금리 인상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우리 한국전력입니다. 지금 적자, 부채 등으로 한국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기업 1등이 지금 한국전력인데요. 그렇군요. 그 기업이 올 한 해에도 지금 약 30조 원의 추가로 지금 이 손실이 예상되거든요. 적자 규모가 30조요. 거의 지금 아직까지 해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현재 기관마다 좀 다른데 어떤 데는 뭐 심지어 35조까지 적자가 난다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전은 현재 규정상 분기에 한 번씩 전기요금을 올릴 수 있도록 그 기간 조정제를 하고 있는데 그 목표 연도가 바로 10월 1일입니다. 작년 문재인 정부 때 올 10월 1일 날 이 요금을 올리겠다라고 이미 공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조정 단가 5원 정도 올린다라고 했는데 현재 규정상 최고로 올릴 수 있는 한도가 분기에 5원이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지금 5원을 올려가지고는 한국전력의 이 적자 기조에 전혀 성에 차지 아무런 도움이 않는다. 안 되겠군요. 예, 한마디로 조족지혈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얼마큼 올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오늘 국회 김회재 의원이 발표한 보고서가 굉장히 주목을 끄는데요. 기존의 부채는 빼더라도 올해 생기는 적자를 28조로 잡고 그거보다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그랬을 때 그 적자분을 메꿔주려면 예. 현재 4인 가족 기준에 한 달 우리 그 전기 요금이 약 1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18만 원으로 올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건 너무 많이 오르는 한 달에 18만 원, 그럼 1년에 1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퍼센트로는 이게 80%를 올리는 거예요. 전기값을. 네. 근데 갑자기 전기값 80% 올리면 국가 경제가 운영이 안 되겠죠. 그렇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한전은 많이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현재 한전이 요구한다고 그대로 올리는 게 아니라 산자부가 그 행정 실무를 담당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조정부하고 논의가 되어 있는데 한전은 올려달라고 하는 금액을 이미 정부에 제출했어요. 예. 근데 산업자원부와 기획조정부가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는데 그러나 언제까지 늦어지는 건 아니고요. 10월 1일부터는 무조건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시됐던 게 조정 단가 5원은 오르는 건데 5원은 오르는 예, 것이고. 이 5원을 이제 올해 적자분을 상쇄하려면 조정 단가를 261원 킬로와트 아워당 261원 올리면 예. 그러면 4인 가구의 부담이 10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80% 오른다 이건데 예. 그거보다는 대폭 낮은 순으로 조정하겠죠. 이렇게는 오르지 않겠죠? 아니 그럼요. 그렇게 했다가는 경제 운영이 안 되는 거죠. 이론상 그렇다고 김혜재 의원이 네, 이제 문제를 그러니까요.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요. 올해 적자가 28조를 전제로 한 건데 한전은 올해 적자만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쌓여진 부채가 지금 작년 말까지 140조 정도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해결하려면 요금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을 이제 특히 지금처럼 물가가 오를 때 공공요금이 오르면 그야말로 기름에 불을 지르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정부가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 근데 한전 이렇게 요금이 오르지 않게 된 것은 기름적으로 기름값이 오른 요인도 있지만 지난 5년간 원전, 탈원전 이런 걸 의식해서 의도적으로 또 기름값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랬군요. 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한전의 자구 노력, 한전도 또 얼마나 많은 방만한 경영을 했습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유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머리를 싸매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